안녕하세요. 올이쌤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 어디죠? 네, 맞습니다. 서울이죠. 그러면 서울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수도였을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아니면 혹시 그 이전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630년 전 1392년에 세워진 나라 조선의 수도도 서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양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서울은 위치가 굉장히 좋아서 조선시대 이전에도 수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백제 위례성이 그것인데요. 오늘은 조선시대 한양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선의 수도 한양은 훨씬 작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현재 서울의 크기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조선을 건국한 사람 태조 이성계는 수도 한양을 철저히 계획해서 만들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쪽에는 백악산, 동쪽에는 낙산, 남쪽에 목멱산, 서쪽에 인왕산 4개의 산을 연결해서 한양의 경계를 도성으로 둘렀어요. 이를 한양도성이라고 부르죠. 이 한양도성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사대문과 사소문이 있습니다.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 사대문인데요. 이 이름은 조선시대 이념인 유교와도 관계가 있어요. 인, 의, 예, 지. 인간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덕목, 인의 예지를 사대문 이름 안에 넣었습니다. 숙정문은 지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원래는 홍지문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엄숙하게 다스린다는 숙정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북대문, 숙정문은 평소에 잘 열려있지 않고 통행 용도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조금 독특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사소문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사대문과 사소문으로 사람들이 통행하고 마차나 말도 다닐 수 있었을 겁니다. 종묘와 사직도 계획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종묘는 역대 왕의 신주를 모신 곳이에요. 조선시대의 이념이 유교라고 했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까 왕가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직단은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낸 곳이에요. 조선시대에는 농업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거겠죠. 자, 가운데는 청계천이 흐릅니다. 지금 서울의 한가운데 한강이 흐르는 것처럼요. 5대 궁궐 짓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궁 이렇게 5개가 5대 궁궐입니다. 덕수궁이 안 보이는데요. 자, 덕수궁은 왜 안 보일까요? 경운궁의 다른 이름이 덕수궁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름은 경운궁이었는데 이 덕수궁이라고 지금 불리게 된 이유도 우리의 좀 슬픈 역사랑 관계가 있어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고종이 퇴위를 하고 머무르던 곳, 상황이 머무르던 곳 덕수궁이 되었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오늘은 경복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궁궐이에요. 최고의 궁궐, 우리가 알고 있는 광화문이 바로 경복궁의 정문입니다. 경복궁은 광화문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일자로 주요 건물들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흥례문, 근정문, 근정전, 사정전 쭉 나와 있는데 이 경복궁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상징적인 건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근정전입니다. 근정전은 한자로 부지런할 근, 정사, 정, 그리고 전각전 해서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다 부지런히 잘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왕의 즉위식이 열리기도 하고 외국 사절과 만나기도 하고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던 곳입니다. 바로 근정전. 강령전은 왕의 침소예요. 왕이 주로 머물던 곳. 그 뒤에 교태전은 왕비, 중전마마의 침전이고요.
동쪽에 있는 동궁은 왕세자, 다음 왕이 될 왕세자의 거처입니다. 왕세자는 다음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해, 동쪽에 거처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자, 서쪽에는 경회루가 있죠. 경복궁에 가면 꼭 들러보게 되는 경회루. 연회가 열리기도 하고 이 연못에서 뱃놀이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경복궁은 조선 태조 시대에 이성계 시대에 건국한 그 경복궁이 아니에요. 자, 조선 건국이 1392년이었거든요. 경복궁은 바로 지어져서 그로부터 3년 후에 창건이 됩니다. 그런데 조선이 건국하고 정확히 200년 후에 조선에 굉장히 큰 전쟁이 납니다. 바로 임진왜란인데요. 이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앞이 조선 전기, 이 이후가 조선 후기로 나누어질 만큼 임진왜란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임진년에 왜구가 난리를 일으킨 사건. 왜구는 누구죠? 일본. 일본이 임진년에 쳐들어온 것이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정말 큰 전쟁이었어요. 7년 동안이나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건물들도 무너졌겠죠. 그 과정에서 경복궁도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경복궁은 다시 바로 지어지지 못했어요. 궁궐 다시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과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70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1867년 중건이 됩니다. 이 당시가 어떤 왕의 시대였냐면 고종,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추진해서 경복궁이 다시 중건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복궁이 고종 시대에 만든 그 경복궁이냐? 그거는 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이후에 경복궁이 굉장히 많이 무너집니다. 일제는 경복궁을 계획적으로 아주 훼손을 했어요. 거의 경복궁 건물의 90%를 무너뜨리고 그 건물 안에 자신들의 건물인 조선총독부를 짓기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경복궁 광화문 뒤에 이 낯선 건물, 이것이 바로 조선총독부입니다. 조선총독부를 의도적으로 경복궁 안에 지어서 조선을 지배한다는 걸 과시하고 또 모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겠죠. 자, 근데 해방되고 바로 조선총독부가 철거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해방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 후에 바로 철거되지 못하고 1995년 해방되고 50년이나 있다가 철거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이 조선총독부를 해체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아픈 역사도 되새겨야 한다,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제 침략을 대표하는 기관인 조선총독부를 궁궐 안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뒤늦게나마 철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는 경복궁 안에 이 조선총독부 건물이 있어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 철거 장면을 TV에서 보여줬는데 그때 저도 굉장히 통쾌하고 시원한 감정을 느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경복궁은 복원 중이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2045년까지 복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2단계 복원 중인 것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